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데이터 분석 모델링 ML2반 복습 영상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시계열 분석 기초를 진행했고요. 기본적으로 시계열 분석도 아무래도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도 있지만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응용해서 사용하기에는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중요하고 많이 실무에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기본적인 오늘은 기초 내용들 좀 다뤄봤고요.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,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시간이라는 X축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계속 나아가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얘는 변화가 없지만 Y축 값 자체는 우리가 여러 이제 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을 거고,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주가 데이터니까 이 주가들이 들어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된 데이터고, 이 시간의 흐름이 결국 이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의미를 주는 걸 수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위에 봤던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좀 바라볼 수 있고,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시계열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시계열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분해가 대부분 추세나 순환과 계절과 불규칙에 대한 요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, 이거를 합치면 다시 이러한 시계열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이 시계열의 구성의 기본적인 요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시계열에 대한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가법 모델과 승법 모델이 있고, 가법은 뭐 흔히 말하는 더하는 걸 통해 계절성, 뭐 잔차, 뭐 트렌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. 이걸 더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무래도 더하다 보니까 승법 모델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좀 일정한 경우가 많을 거고요. 승법 모델 같은 경우는 곱하다 보니까 변동이 크거나 증가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더 데이터 모델에 설명하는데 맞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도 확률 분포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, 이 데이터가 얻어지는 과정을,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분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백색 잡음 과정, 그다음 확률 보행 과정, 그다음 정상 확률 과정이라서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. 백색 잡음이 무엇인지,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수업 때는 정상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, 여기 하나 일부분이었었죠. 확률 보행 과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에 따라서 뭐 이제 확률에 따라 이제 값들이 변하면서 추가되거나 뭐 감소되거나 이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정상시계는 우리가 말했던 정상성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상성이 그럼 무엇인지라고 얘기했을 때 정상성에 대한 것들, 어떤 시계열이 정상성이고 어떤 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지를 확인했고요. 정상 시계열이 왜 이제 중요한 건지,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, 이 평균과 분산과 공분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정상 시계열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왜 만들어야 될까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. 그 다음에 그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정상 시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, 비정상인 이런 시계열이 정상 시계열로 변화하는 과정이 분산을 안정적으로, 그다음 차분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평균이 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만들어진다고 얘기 드렸고요. 이러한 것들을 실제 변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수식으로 넣어놔서 확인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상성에 대한 거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, 이 정상성을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통계적인 가설 검증과 자기성관이 있다라고 했는데,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ADF 테스트를 확인했죠. 그래서 오늘 ADF 테스트를 간단하게 보면 그 유닛 루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근을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고, 이 단위근에 대한 내용들, 유닛 루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살펴본다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. 수식은 제가 더 추가해서 다시 드릴 거지만, 어쨌든 이 단위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ADF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도 좀 확인했고요. 얘 이제 비무가설 대립가설로 봤을 때는 단위근 존재 여부에 따라 정상 비정상적으로 나타내고, 그 단위근은 자기애기 모듈의 AR로 봤을 때 이 결국에는 이 회귀 전기수의 개수죠. 전의 시차의 개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, 이걸 가지고 단위근이 존재 여부에 따라서 존재하면 비정상적인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정상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건데,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업 때 또 다시 정리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